배출량을 산정을 하고 그 픽스된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산정을 한 거에서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는 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아까 말씀드렸던 1.5도씨 이하로 상승하는 상승폭이 1.5도씨 이하로 우리가 줄일 건데 그 줄이는 방법이 저희가 넷제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넷제로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넷제로는 뭐냐면은 배출한 양이랑 감축한 양이랑 더해서 빵을 만드는 거죠. 시간 경계를 예를 들어서 2024년으로 설정을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배출량을 싹 계산하고 감축한 양을 다시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 보니까 빵이 나왔어. 그러면은 너희들은 2024년에 넷제로를 달성한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줄이면 더 줄이는 행위를 탄소 네거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표에 말씀드렸던 1.5도씨로 가기 위해서는 넷제로를 해야 되는 거고 1.5도씨보다 더 누르기 위해서는 탄소 네거티브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넷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2050년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2040년도까지 달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넷제로를 어떻게 달성을 할 건데 라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전력 사용, 그러니까 스콥 2에서 저희가 배출량이 많다고 아까 저희 팀장님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한 98%, 90% 이상이 전력 사용하는 데서 저희는 온실가스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콥 2잖아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스콥 2에서 배출량은 화력발전소나 뭐 다른 석탄발전소 등 발전소에서 배출량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걔네들은 사실은 뭐 연소라는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배출을 하는 건데 너희들 배출량 줄여라고 하는 거는 걔네 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을 화력발전에서 전력으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전력으로 바꾸는 게 아리백입니다. 이 아리백은 뭐냐면 리뉴에블 에너지, 일렉트리시티, 그러니까 재생전력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 사용, 저희가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바꾸겠다. 근데 이 아리백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 기업들. 그 중에 이제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민간 기업에서 뭐 인증을 해주는 이러한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전력 사용량이 100기가와트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력 사용량이 적어도 인정받고 신뢰받는 브랜드는 또 가입이 된대요. 그리고 단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 발전소인 거잖아요. 아니면은 정유사, SK이노베이션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인 거고요. 항공사, 군수품, 도박 관련 기업은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인데 아마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엄청 배출한다거나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친환경이라고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둔 것 같고요.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에서는 한 420개사가 참여를 했고 그러면 이제 아리백을 달성한 기업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습니다. 22년도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한 31개사가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찾아봤을 때 2015년인가? 그때에 구글에서 지역에 있는 우리의 오피스들이 달성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애플도 아리백 달성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여러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달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리백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원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게 단순하게 무조건 조력을 쓴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지은 조력발전소 우리 전력을 쓸 거야. 아리백으로 인정을 해줘. 안 해줘요. 그게 추가성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재생에너지원은 6개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뭐 조력도 있고 풍력, 태양광, 뭐 수력,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아리백은 실제로 안 써도 돼요. 어떻게?
인정을 받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 인증서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아리백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을 발적을 해서 전력을 어디든지 그리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전력망에 꼽아가지고 공급을 계속 해줘요. 그럼 그 발전소는 너희들이 재생에너지로 얼마를 공급했어 라는 인증서를 국가기관이나 일부 기관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을 해주는데, 그 인증서만 있으면은 저희는 아리백을 이행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리백 이행은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 아리백을 저희도 이제 전력을 많이 쓰니까 아리백으로 넷제로를 달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력 계약을 계속 계산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돈이 얼마나 들까라고 하고 경영층에 이제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태양광 자가 발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큰 임팩트를 주지는 않고 있고요. PPA라고 해서 외부에서 조그만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을 한 거를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어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다고 하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저희는 도입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이행 결과를 보면은 21년도에는 한 3% 정도 아리백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때 목표가 3%였는데 3.1% 달성했거든요. 22년도에는 9.2%, 23년도에는 원래 아리 목표는 16%였는데 18.4%로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3년도는 아직 마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정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7억 정도 써서 아리 23%를 달성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직접 계약을 맺는 거, 우리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전력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조달하는 거는 26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리스크가 큰 게 뭐냐면 한 번 계약을 맺으면 20년 동안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만큼 계약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팔고, 예를 들어서 판교 데이터 센터 10년 뒤에 팔아버렸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기업을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했던 고민을 같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전력 사용량을 PPA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량, 전력 사용량 추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거기에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어요. 저희가 PPA 계약을 검토할 때 데이터 센터에다가 문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의 판매 또는 신규 증설 계획이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없어 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보고가 끝난 뒤에 대구센터 MOU 체결했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로드맵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좀 곧 수정이 안 됐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부서가 혼합을 해서 여러 부서에서 정보를 교환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스코프별로 나눠가지고 산정을 하고 QAQC를 하는데, QAQC를 하다 보면은 현장에 가서 본 것과 제가 받은 데이터가 달라요. 제가 받은 데이터는 A 사업장이 신설되는데 A 사업장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A 사업장에서 뻔히 뭐 하는지 아는데 공정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러면 A 사업장에 가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을 교육을 다시 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QA/QC를 정말 담당자가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조직을 꾸려서 QA/QC를 해야 돼요. 그쪽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렇게 뿅뿅뿅뿅 집어넣고 저희 팀장님도 넣고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세서를 이렇게 쓰는데 이마트 예를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마트에 있는 담당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합니다. 영상으로 해서 다 모여서 어디 어디 뭐 폐쇄됐어요, 어디 어디 뭐 신설했어요, 이런 식으로 미팅을 해서 그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변화된 것들을 다 반영을 시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행법상 어디 센터가 폐쇄가 됐는데 폐쇄된 거를 신고를 한 달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활동 자료가 변하고 하는 것들을 QA/QC를 통해서 이제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축 기행의 어려움인데 저희 팀장님이 설명하셨던 것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공정에서 줄이는 방법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를 가봤는데 실제로 이제 공정에서 줄이는 기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담당자랑 미팅을 했는데 담당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왜요? 경영진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못해요. 드롭해야 돼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돼요. 그전에도 그렇게 뭐 적용을 해봤는데 된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경영진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해서 드롭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기술이 진짜로 없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외부에서 생산한 거 사오는 것밖에. 왜냐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걸 뭐 어떻게 해서 뭐 핵융합 발로를 놔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벤토리를 구축을 해서 여기저기에 이제 보고할 때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 여기저기라고 하는 게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내부에는 SV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우리 배출량이 이래요 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품위 자료에도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아까 PPA 구매할 때 우리 배출량이 이랬습니다 라고 써야 되고 그 PPA 구매할 때 저희 법인 혹은 저희 데이터 센터 하나만 데이터를 발라내기도 해야 돼요. 표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외부에서는 아까 그 아리백을 저희가 아리백을 하겠어요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면 그걸 관리해주는 이제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하거든요. 매년 요청을 하고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써야 되는 거 그리고 CDP나 뭐 MSCI 여러 부분에서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데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면 담당자는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나 틀리나를 계속 교차 검증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제 선언을 떠나면은 담당자 선언을 떠나면 그걸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소스로 배출량을 산정을 하면 시스템에서 딱딱딱딱딱 여기까지만 산정을 해줘라고 하면 뿅 튀어나오면은 상당히 편하거든요. 뭐 이런 뭐 고민이나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은 제가 하는 고민을 하실 거고 아마 다들 근데 답을 찾으실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이런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시스템이니까 좀 두서없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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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좀 그러니까 그 할당량 자체가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 간에 네. 페널티가 많은 기업이 더 페널티가 훨씬 더 있고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 정한 범위 안에서 얼마나 더 감축하냐 뭐 이런 것만 체크할까요? 현재는 그 페널티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90까지만 배출해 라고 했는데 100을 배출했다고 치면은 그 10을 더 배출한 거잖아요. 10 곱하기 현재 배출권 가격 한 다음에 거기 3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배출권의 가격의 3배를 페널티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할당량 자체에 대한 거는 따로는 없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이제 할당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산업부문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당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할당하는 것이 있고 위에서 탑다운으로 뿌리는 게 있고 그 인센시티라고 해서 이제 그 벤치마크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정이 최신 공정인 거예요. 그럼 배출량이 적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너희는 감축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배출권을 더 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공정은 얘네들은 설비 투자를 하나도 안 해서 설비가 다 꼬물딱이고 배출량이 더 많은데 감축할 수 있는 그 버짓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들한테는 할당량을 애초에 적으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그 배출권 할당을 받을 때 국가에서 할당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의견 제시를 엄청 많이 해요. 배출권을 되게 많이 할당을 받기 위해서. 할당량을 적게 받으면 할당량을 많이 받으면 기업들한테는 훨씬 네, 좋은 겁니다. 편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기준이 이 배출권이라는 걸 할당받는 기간 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간이 5년마다 배출권을 할당을 해주는 기간을 딱딱 정해놨는데 저희는 그 중간에 편입된 거예요. 중간에 편입된 기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배출량의 얼마만 배출권을 줄게라고 하는 거고 다른 기업들은 이 기간 5년이 시작되기 전년도에 3개년도 평균으로 할당을 줘요. 근데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꼬물딱이인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3년 뒤에 공장을 신규로 개설을 하고 최신 시설을 다 때려 넣었어. 그래서 배출량이 확 줄었어. 근데 할당량은 꼬물딱 기준이니까 많잖아요. 그럼 기업은 배출권이 계속 남아요. 그럼 팔아요. 그런 기업도 있고 생산량이랑 배출권은 보통 배출량은 연계가 되거든요. 생산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연료를 어느 정도 에너지를 어느 정도 더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랑 연계가 상관관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배출권을 할당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생산량이 줄었어.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는 거고 할당 배출권이 남는 거죠. 그럼 그런 기업들은 배출권을 갖다 파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